요즘에 진짜 바쁘게 여기저기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베스트셀러 AI 빅뱅의 저자이시자 AI5 CCO세요. 김재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AI와 뉴 리버럴 아츠라는 제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AI에 대한 인문학적 고민을 가장 넓고 깊게 하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선생님 제가 말이 끝나야 쉬셔야 됩니다. 네, 그럴 수 있었던 내공은 사실은 인공지능과 인문학 그리고 교육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연구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고민의 엑기스를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CCO의 역할 잠깐만 얘기해 주시고요. 15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인입니다. 네, 오늘 저는 AI와 뉴 리버럴 아츠 확장된 문해력을 기르자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제가 작업을 한 게 벌써 꽤 된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학교 컴퓨터 마음이라는 과목을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게 2014년이었으니까 이제 만 10년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름 철학자로서 이 기술 발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앉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화면을 안 가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AI5는 인문학이 이 인공지능 또는 디지털 기술 시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만들게 됐고요. 어느 날 갑자기 김학원 선생님이 이런 거 하자 그래서 그래 좋다 해서 바로 결성이 됐습니다. CCO는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부분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크리에이티브가 뭐냐? 저 AI 빅뱅 4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자료집에 좀 길게 제 책의 내용을 좀 참조하고 그 후에 추가된 내용들을 좀 보태가지고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훨씬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되도록 짧게 오늘 발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 핵심 개념은 확장된 문해력이라는 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인문학이 좀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 시민사회에 실망을 안겨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했더니 인문학이 갖고 있는 이제 본령이 있어요. 제대로 이렇게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 역할과 관련해서 뭔가 제대로 못했는데 문제는 왜 못했을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의 언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소통하는 자연어였고 인간의 어떤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그 언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공부하면, 즉 언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한 어떤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언어 자체의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연어 말고도 우리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다양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채널에 예를 들자면 수학, 자연과학, 기술, 예술, 디지털 이런 이제 다양한 언어들이 이제 추가된 것 같고요. 이제 오늘날 인문학 종사자들이 그 다양한 언어들을 충분히 이제 처리하지 못하는 어떤 무능함 이게 있었고,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현실에 상당히 이 부분만을 경험하고 또 분석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경험한 내용이 빈약하다 보니까 분석 내용도 빈약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얘기를 이제 들려주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30년 정도 진행되어 온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앞에서 많은 인문학 종사자들이 거부한다든지 이런 회피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주 젊은 연구자들 제외하고는
최근에 코로나 19로 이제 모든 게 디지털로 전환되는 그 시점까지 거부를 해 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문학 종사자들의 어떤 그동안의 현실이었고요.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김만건 그 대표께서 이제 그 소개해 주셨듯이 인공지능의 도전이 상당히 큽니다. 이 인간의 어떤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제 시비를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물러날 어떤 그 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문학,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언어를 확장된 언어를 다루는 확장된 리터러시와 그에 대한 연구와 교육으로서의 확장된 인문학을 이제 제안함으로써 과거에 했던 어떤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큰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약간 자료를 보면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생성 인공지능의 도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와중에 인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되묻는 뭐 인간의 뭐랄까 인간 중심주의 이런 걸 우리가 주장하자 이런 게 아니고 도대체 인간이 뭐냐를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가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 사실 좀 변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으로서의 인문학은 조금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 저는 뭐 현대 철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김한 교수님은 뭐 정치 철학을 하시고 여기 뭐 중문학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등등 이제 이 세부적인 전공 인문학은 뭐 이 존재 의미나 가치를 저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전문으로서의 그 인문학 말고 교육으로서의 인문학,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문학의 중핵으로서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인문학은 삶과 사회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거나 해야 하고 동시에 거기에 인생의 재미와 놀이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언어라는 게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간의 무력함을 좀 극복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게 더 절박해졌고 저는 확장된 인문학으로서 뉴 리버럴 아츠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문학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꼭 아니더라도 코로나19가 제기한 어떤 문제라든지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불평등의 심화라든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의 모든 원인이 서양 근대 시스템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많은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400~500년 정도 누려왔던 서양 근대의 시스템을 극복하는 게 절실하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도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K-컬처, 한류 3.0 이런 영역에서 훨씬 더 이제 두드러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가치 시스템을 만들고 또 거기에 걸맞은 학문과 교육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주도한다, 지배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여기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고방식의 근간은 뭐 로크라든지 루소라든지 뭐 홉스 등등 그 근대 서양을 만든 사상가들의 가치 구성에서 가치 정립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현재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문학 담론이 사실 뭐 위기라는 말이 많이 있었고 원인에 대한 분석도 많았는데 제 나름으로는 지금 시점이 이제 위기만을 얘기하고 또 위기에 부응하는 어떤 구걸,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 잘하는 게 그거였죠. 구걸, 돈 좀 달라. 우리 가난하다. 뭐 그랬는데 그거 말고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인문학 필요하다. 이거는 꼭
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전환을 도모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또 저는 이따 이제 발표 나오겠지만 학문 후속 세대를 지금 이대로 놔두면 거의 이제 단절이나 다름없습니다. 30년 후에는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문 분야마저도 인문학에. 따라서 그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어떤 배려와 포용까지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인문학을 보면 우리가 좀 고집이랄까 미련이죠. 미련을 갖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문사철과 언어에 집중된 인문학, 여기에 굉장히 미련을 갖고 있는데 조금만 연구를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인문학은 시대에 따라 늘 변했습니다. 서양 고대 뭐 그리스 특히 이제 로마 시대부터 중세 유럽을 거쳐서 이제 미국 등등 굉장히 많은 변신을 거듭했고 따라서 문사철이라는 최근에 만들어진 인문학 시스템 말고 지금 필요한 인문학 시스템을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빼기식 교육을 하는 건 좀 곤란하다. 미래 세대에게 이런 건 가르치지 말자라고 기성세대가 결심하고 이것만 배워라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접근이 아직 우리 교육의 핵심에 있다면 그걸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에 밀착해서 근데 인문학이 제일 못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치를 못하고요. 그다음 경영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문학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리버럴 아츠란 말을 가져온 배경에는 과거 서양의 리버럴 아트라는 이 시스템을 조금 갱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삼학 사과라고 해서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술기하, 음악, 천문학 이런 것들을 조금 초보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 있었는데 뭔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소스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 그렇게 한 15년 넘게 외쳤지만 별로 이 성취가 별로 없는 이제 융합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융합을 우리가 지향할 게 아니라 현실에서 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외면해 왔던 게 지금까지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적인 뭐 인문학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자리에서는 요거는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된 문해력으로서의 인문학을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고요. 특히 이 분리된 걸 합치자, 문과학과를 합치자 이런 방향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리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자각하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뭐 다양한 제안들이 있는데 그 제안들은 사실은 원래 있던 걸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접근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전공 교육 여긴 전공 인문학도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은 대학원 정도의 과정, 뭐 현행 교육 시스템으로 보자면 대학교 3, 4학년 이후 아니면 뭐 좀 적절하게 이제 시스템은 바꿔야겠지만 그 전까지 초중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 초년 과정까지는 뭔가 좀 종합적인 뉴 리버럴 아츠라고 제가 명명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중요하다. 미래 세대가 언젠가는 자기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대비로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미래는 특히 협업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 협업이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공동의 언어를 구축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서로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공통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은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돌아보자면 여러 가지 이제 쓸모가 있다. 삶의 가치들을 계속 평가하는 그런 훈련이고 현실에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산업에서 그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종류의 소양을 원할 거고 특히 이제 배우는 법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하지 않나 싶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인문학이 되는 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로 이제 드린 말씀은 이 전공과 연구로서의 인문학이 아니라 이 교육
시스템으로서의 인문학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연구와 어떤 그죠 전문 연구를 위한 그 인문학 자체의 값어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점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